자, 8장 실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톱워치 화면을 좀 가정을 해서 실습을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새로운 모듈을 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 그래드 파일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벤트가 들어가면은 레이아웃 XML 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뷰를 코드에서 이용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뷰 바인딩 기법이 가장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드 설정을 통해서 뷰 바인딩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버튼이 나오는데 그 버튼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좀 둥근 버튼 모양으로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좀 만들 겁니다. 근데 그런 간단한 이미지 정도는 실제 이미지 파일로 준비할 필요 없이 XML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XML로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을 한번 해볼 거고요. 예, 그런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화면을 구성하고 예, 그리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코드에서 예, 뷰들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좀 등록시키는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스톱워치처럼 움직이게끔 하는 실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위해서 모듈을 가장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new 모듈. 자, 모듈명 저는 ch8 예, 언더바 이벤트로 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으로 만들게요. next, finish. 자, 모듈이 만들어졌으면 가장 먼저 예, 그래들 파일을 좀 수정을 해서 뷰 바인딩을 이용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모듈명에 해당되는 빌드 그래들 파일 예, 여기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 이 위치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뷰 바인딩 예,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 모듈에서 뷰 바인딩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빌드 그래들 파일을 수정한 거네요. 빌드 그래들 파일을 수정하면 수정된 내용을 꼭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노란 바탕에 싱크 나우라고 하는 예, 링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싱크 나우 링크를 눌러줘야 저희가 수정했던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싱크 나우 누를게요. 자, 이러면 빌드 그래드 파일 수정이 완료가 됐고요. 예, 그 다음, RES 밑에 드로우어블에다가 리소스 XML 파일을 하나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적 자체는 버튼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XML을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각형 이미지를 만들긴 만들 건데, 라운드 처리되어 있는 사각형 이미지를 만들게요. 예, 그래서 간단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미지 파일을 복사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간단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지 파일 없이 XML에서도 정의가 가능하다. 예,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로우업에 포커스 주시고 new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네요. 드로우업 리소스 파일. 예, 적절한 파일명을 좀 주면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라운드 예, 버튼이라고 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줘요. 예, 코드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드로워블에 XML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드로워블에 들어갈 수 있는 XML 파일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XML 파일에 루트 태그가 셀렉터가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XML의 태그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루트 태그서부터 좀 바꿀게요. 그래서 루트 태그를 도형을 만들겠다. 라는 측면의 쉐이프라고 좀 주고요. 예, 그럼 어떤 도형을 만들 건지에 대한 정보를 좀 줘야 되죠. 예, 그거를 좀 속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예, 제가 원하는 도형은 사각형입니다. 예, 그래서 속성으로 사각형 도형을 만들겠다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부가적인 정보를 좀 줘야죠. 칼라 값도 줘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라운드 렉트를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얼마나 둥글게 만들 거냐. 이런 정보도 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정보들은 예, 하위 태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솔리드 속성의 컬러 값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도형의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둥근, 예, 얼마나 둥글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정보를 좀 지정할게요. 자, 이렇게 둥근 정도, 그래서 왼쪽, 그다음에 오른쪽, 그다음에 윗부분, 예,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얼마나 둥글게 만들 거냐라는 걸 코너즈 속성으로 좀 지정을 한 거고요. XML 파일로 지정한 도형이긴 하지만 다른 곳에서 사용할 때는 그냥 이미지처럼 예,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버튼 XML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화면을 잡기 위해서 레이아웃 XML 파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 파일이 되겠고요. 코드에서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전체 화면은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은 스탑워치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숫자가 시간이 계속 이제 누적되면서 계속 쌓이는, 근데 그거를 지원해주기 위한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뷰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밑에 뭐 이제 시작 버튼, 뭐 초기화 버튼 이런 정도만 제공해서 예, 스탑워치를 제어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로노미터라는 뷰를 하나 썼는데요. 뭐, 제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UI를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뷰에다 ID 값을 좀 지정을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ID 값 지정할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예, 버튼들이 좀 나열이 좀 돼야 되겠죠. 예, 리니어 레이아웃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 영역에다가 가로 방향으로 버튼들을 나열시킬 거고요. 뭐 센터 정렬시키기 위한 거가 되겠고요. 예, 그런데 루트가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니까 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싸 있는 버튼들이 어디에 위치가 돼야 되냐? 일단은 부모의 예, 아랫방향, 아랫부분. 예,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전체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화면의 아랫부분에 위치시킬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랫부분에 너무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마진 값으로 이제 살짝 떨군 예, 이런 정도로 설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튼 추가할게요. 자, ID 값까지 지정을 하죠.
자, 버튼을 하나 추가한 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평온합니다. 사이즈 정보 줬고요. 그다음 버튼에 들어가는 문자열 및 문자열의 컬러값 정도 지정을 한 건데요. 이 버튼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XML 파일 이미지로 지정을 했다. 예, 그러니까 예, 라운드 렉트 된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 위에 예, 문자열이 추가된 이런 형식의 버튼이 예,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버튼이 두 개가 더 필요한데요. 거의 엇비슷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버튼을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붙이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버튼의 ID 값, 예, 스탑 버튼으로 지정을 했고요. 사이즈 100, 그 다음에 높이 값은 랩 컨텐츠로 지정하고요. 어, 옆방향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좀 마진 값을 좀 주는 걸로 하죠. 예, 그리고 버튼에 들어가는 문자열도 스탑으로 지정합니다. 예, 그런데 맨 첫 번째 애드 시킨 스타트 버튼은 초반서부터 유저에 의해서 클릭이 될 수가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숫자가 증가하기 전에 스탑 버튼을 누른다라는 거는 좀, 예,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스탑 버튼은 enabled를 false로 주겠습니다. 예, 그럼 화면에 출력이 되지만 유저가 누를 수 없는 상태. 예, 이렇게 되겠죠. 예, 두 번째 버튼 만들어 놓은 걸 복사해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예, 세 번째 버튼의 ID 값은 리셋으로 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리셋 버튼이라고 ID 값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가져갈 거고 문자열만 리셋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리셋 버튼도 enabled false로 일단은 지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정도로 저희가 원하는 화면을 레이아웃 XML 파일로 만들었고요. 이제 이벤트에 의해서 뭔가 제어하겠다라는 게 중심이니까 예, 메인 액티비티 쪽 코드를 좀 작성하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모듈 만들 때 같이 만들어져 있는 메인 액티비티 쪽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 멤버 프로퍼티 선언할게요. 예, 첫 번째 init time은 예,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처음 누른 시간을 저장하기 위한 예, 프로퍼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 두 번째 pause time은 멈춘 시간을 저장하기 위한 프로퍼티 예,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뷰 바인딩에 의해서 예, 뷰들을 핸들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뷰 바인딩을 위한 준비가 먼저 들어가줘야 되죠. 자, 여기까지만 지정을 하면 예, 화면에 레이아웃 XML 파일에 있는 화면은 출력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출력되어 있는 버튼들의 이벤트 처리를 통해서 스탑워치가 움직이게끔 예,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이벤트 처리. 예, 그래서 크로노메터가 숫자가 증가되게끔 만들었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버튼들도 버튼을 유저가 클릭할 수 있냐 없냐를 enable 값으로 좀 조정을 할게요.
화면에 대한 제어죠. 그래서 스타트 버튼이 눌렸으면, 유저에서 스타트 버튼이 클릭이 됐으면 스타트 버튼은 다시 못 누르게 하고 대신 스탑 버튼과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조정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버튼도 이벤트 추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스탑 버튼이 눌렸을 때는 스탑워치가 좀 멈추게끔 조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들에 대한 어떤 이네이블 조정, 그거는 위에 거 좀 복사해서 쓸게요. 그래서 스탑 버튼이 눌렸다라고 하면, 스탑 버튼은 이네이블 폴스 값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버튼들을 true로 지정해서 누를 수 있게끔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리셋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 자, 그리고 버튼에 대한 제어 똑같이 위에 있는 거 복사해서 쓸게요. 그래서 리셋 버튼이 눌렸으면은 버튼들 스탑 버튼은 못 누르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셋 버튼도 못 누르게. 그리고 스타트 버튼만 누를 수 있게끔 true 값으로 조정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화면에 나와 있는 3개의 버튼에 대한 이벤트 추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버튼 중에서 백 버튼이 눌렸을 때 원래 조정하지 않으면 액티비티 화면이 사라지죠. 그런데 백 버튼 누른 순간에 이벤트 처리를 통해서 뭐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종료하려면 한 번 더 누르세요. 요 설정 그대로 해볼게요. 이벤트 처리하기 위한 함수죠. 키 이벤트 처리하기 위한 함수. 그래서 onKey down이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드 받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처리하고자 하는 키 이벤트는 백 버튼이죠. 그래서 매개 변수로 넘어오는 키코드 값을 이용해서 만약에 백 버튼이 눌린 거라면 이렇게 if문으로 좀 감쌌고요. 대부분의 앱들이 하는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제어를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만약에 백 버튼을 3초 이내에 2번 눌렸다라고 하면 액티비티를 벗어나게끔 하고, 만약에 3초가 지난 거다라고 하면 종료하려면 한 번 더 누르세요라고 하는 토스트 문자를 띄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에 이니 타임을 빼서 이게 3000 이상이냐 이런 알고리즘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3000 이상이다라고 하면 토스트 띄우는 걸로. 이렇게 되면 이제 화면에 토스트가 뜨게 되죠. 그리고 지금 누른 시간을 좀 저장해 놔야 되니까. 자, 보세요. 백 버튼이 눌렸고, 그 다음에 3초가 지난 거라면 토스트를 띄우고 이벤트 처리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 버튼이 눌리지 않은 경우라면,
예, 그리고 백 버튼이 눌렸다라고 하더라도 3초 이내에 다시 눌린 거라면, 예, 그러면 상위 클래스의 예, 온키 다운이라는 함수가 콜되고 있어요. 상위 클래스 내의 온키 다운 함수는 예, 화면을 백 버튼 눌렀을 때 화면을 이제 벗어나는 예, 이런 로직이 추가가 돼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돌려볼게요. 자, 화면이 좀 나왔고요. 스탑워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0000으로 되어 있고요.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1초, 2초 시간이 증가되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스탑을 눌렀을 때 그 시간이 딱 멈춰 있다가 다시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다시 증가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셋 버튼 눌렀을 때 다시 완전히 초기화. 예,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버튼에 대한 이벤트는 잘 테스트 되는 것 같고요. 저희 화면이 떠 있는 상태에서 유저가 시스템 버튼인 백 버튼을 눌렀을 때 테스트. 그래서 한번 백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예, 이러면 이제 토스트가 떠서 종료하려면 한 번 더 누르세요라고 하는 토스트 문자열이 떴고요. 3초 이내에 두 번 누르면은 저희 액티비티가 벗어나는 예, 이런 식의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실습 진행할게요.